30년간 식모처럼 부려먹은 며느리를 장례식장에서 쫓아낸 시댁. 그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 순간 모두가 무릎 꿇었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 가장 아프게 들리십니까?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울고 웃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남보다 못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 그때 사람은 깨닫습니다. 내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자리가 사실은 평생 남의 밥상 뒤치다꺼리하는 자리였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는 30년 동안 한 집안을 위해 살았던 며느리의 이야기입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시아버지 제사를 챙기고 남편 빚을 갚고 시동생 학비까지 대주며 살아온 여자. 하지만 시어머니 장례식장에서 그녀가 들은 말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언니는 며느리지 우리 핏줄은 아니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조용히 상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는 순간 그녀를 쫓아냈던 시댁 식구들은 모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마이너스. 정희가 박씨 집안에 시집 온 것은 26살 때였습니다.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며 세 남매를 키웠습니다. 정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다니며 동생들 학비를 보탰습니다. 그런 정희에게 남편 박성호는 처음으로 다정하게 대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정희 씨는 참 착한 사람이네요. 그 말 한마디에 정희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성호의 집안은 동네에서 제법 사는 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오말수는 자식 셋을 키운 강한 여자였고 시아버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했습니다. 상견례 날 말수는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친정이 좀 약하긴 하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때 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집안에 들어오면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 한다. 정희는 그 말이 어떤 뜻인지 몰랐습니다. 결혼만 하면 가족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부터 정희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해야 했고 시아버지 약을 챙겨야 했고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남편 성우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강하셔도 속은 따뜻해. 정희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며느리가 조금만 더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마이너스. 그러나 시댁 식구들에게 정희는 가족이 아니라 일꾼에 가까웠습니다. 시누이 미경은 결혼 전까지 집안일 한 번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내 블라우스 좀 다려줘. 새언니, 엄마 병원 좀 모시고 가. 새언니, 오늘 친구들 오니까 음식 좀 해줘. 정희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시동생 성민은 대학을 다녔지만 학비가 부족할 때마다 정희를 찾았습니다. 형수, 이번 달 등록금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돼요? 정희는 남편 몰래 공장 야근을 해서 돈을 보탰습니다. 어느 날 성우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사실 정희는 시동생 등록금을 보태느라 밤늦게까지 부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니까 그 말 하나로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마이너스. 결혼 7년째 되던 해 시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중풍이었습니다. 말수는 병원 복도에서 정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좀 고생해야겠다. 그 말 한마디로 정희의 인생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낮에는 반찬 가게, 저녁에는 병원, 밤에는 집안일. 정희는 하루 3시간도 자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 몸을 닦이고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먹였습니다. 냄새가 벤옷을 빨며 혼자 울던 날도 많았습니다. 남편 성우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사업이 망했습니다. 빚이 생겼습니다. 채권자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성호 시집 맞죠? 정희는 그때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말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 빚 갚는 게 뭐 대수라고.
원래 한 집안이면 같이 지는 거지. 정희는 또 참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도 고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사, 명절, 김장, 집안 행사, 모든 일은 정희의 몫이었습니다. 시누이 미경은 명절마다 손님처럼 왔다가 음식만 싸갔습니다. 새언니 음식은 진짜 맛있어. 조금만 더 싸줘. 시동생 성민은 결혼한 뒤에도 형수를 찾았습니다. 형수, 우리의 학원비가 좀 밀렸는데. 정희는 그때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이 흘렀습니다. 정희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정희는 제대로 울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감기 몸살로 누워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희야,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내 죽 좀 끓여라. 그 말을 들은 날 정희는 부엌에서 한참 동안 칼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죽을 끓였습니다. 그게 정희의 삶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말수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약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무릎이 아프다 했고 나중에는 혼자 걷지도 못했습니다. 시누이 미경은 말했습니다. 엄마는 새언니가 모시는 게 맞지. 같이 살잖아. 시동생 성민도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성호는 늘 미안한 얼굴만 했습니다. 정희야, 조금만 참자. 정희는 웃었습니다. 어머님, 내가 모실게요. 말수는 침대에 누워 정희를 불렀습니다. 물? 네, 어머님. 다리 좀 주물러. 네. 밥이 왜 이렇게 싱거워? 다시 해올게요. 말수는 평생 고맙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말순이 갑자기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정희야, 네, 어머님, 너 많이 힘들었지. 정희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말순의 입에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말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못됐다. 어머님, 내가 너한테 너무 많이 시켰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말순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 말해놓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하지만 말순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말순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희는 장례식장에서 누구보다 많이 울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30년 동안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밉기도 했고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곁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첫날 저녁, 시누이 미경이 정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새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정희는 눈물을 닦으며 따라갔습니다. 미경은 복도 끝에서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상주 자리는 우리끼리 할게요. 정희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뭐라고? 언니는 며느리지 우리 핏줄은 아니잖아요. 정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어머님을 30년 모셨어. 미경은 냉정하게 웃었습니다. 그건 며느리니까 한 거죠. 그때 시동생 성민도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괜히 손님들 앞에서 어색하게 하지 마세요. 성민아, 솔직히 말해서 재산 문제도 있고요. 형수님이 너무 앞에 나서면 사람들이 오해해요. 정희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들은 장례식장에서조차 자신을 가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마지막 희망처럼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 좀 해요. 하지만 성우는 고개를 피했습니다. 정희야, 지금은 시끄럽게 만들지 말자. 그 말이 정희의 가슴을 가장 깊게 찔렀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집안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조차 그녀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미경이 상복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상복도 갈아입어요. 가족석은 우리가 앉을게요. 정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상복 위에 걸친 검은 리본을 떼어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에서는 조문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복도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이었을까? 며느리였을까? 가족이었을까? 아니면 30년 동안 밥하고 병수 밟던 식모였을까? 정희는 조용히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변호사가 장례식장을 찾아와 시댁 식구들이 감춰온 진실을 모두 뒤집어 놓게 될 줄은. 1부 끝 마이너스 해시태그 2부. 다음 날 아침 장례식장 분위기는 이상할 만큼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길은 지켜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정희를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새언니, 다시 오셨네요? 정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 길은 보고 가야죠. 미경은 낮게 웃었습니다. 보기만 하세요. 앞에 나서진 말고. 성민도 거들었습니다. 오늘 변호사 온다니까 괜히 분위기 흐리지 마세요. 정희는 그제야 물었습니다. 변호사? 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엄마가 유언장을 남겼대요. 그 말에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말순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 말해놓았다. 혹시 그 말이 유언장을 뜻했던 걸까? 잠시 후 검은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 오말순 여사님의 유언장 집행을 맡은 변호사 최윤재입니다. 시댁 식구들은 갑자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미경은 눈물을 훔치는 척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뭐라고 남기셨나요? 성민은 벌써 기대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말순에게는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와 작은 상가 지분, 그리고 적지 않은 예금이 있었습니다. 미경과 성민은 당연히 자신들이 나눠 가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언장은 공증 절차를 마쳤고 녹음 파일도 함께 남겨져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변호사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오말수는 내 사후 다음과 같이 재산을 정리한다. 미경과 성민은 숨을 죽였습니다. 내 명의의 단독주택과 예금의 70%를 며느리 한정희에게 남긴다. 순간 장례식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미경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성민도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며느리한테요? 변호사는 차분했습니다. 고인의 명확한 의사입니다. 미경은 정희를 노려봤습니다. 새언니, 이거 뭐예요? 엄마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정희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우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희야, 당신 알고 있었어?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랐어. 미경은 분노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요. 엄마가 왜 새언니한테 재산을 줘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한테. 그때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은 이런 반응을 예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도 함께 맡기셨습니다. 변호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사본, 병원비 영수증, 대출 상환 기록, 학비 입금 내역이 들어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하나씩 읽었습니다. 1998년 고인의 남편 병원비 1240만 원, 한정혜 씨 부담. 2001년 박성호 씨 사업 부채 일부 상환, 한정혜 씨 급여 통장에서 출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박성민 씨 등록금 일부 지원, 한정혜 씨 명의 입금. 성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2년부터 고인의 장기 요양비, 간병비, 약값 대부분 한정혜 씨 부담. 미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오래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밤새 부업하고 병원비 내고 시동생 학비를 보내고 남편 빚을 갚던 날들. 그 모든 기록을 말순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계셨어요?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인은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미경은 악을 썼습니다. 그래도 이건 말이 안 돼요. 며느리가 돈 좀 썼다고 재산을 다 가져가요? 그때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고인이 남긴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녹음기가 켜졌고 말순의 약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희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희는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평생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내 딸이었다. 미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 내 몸 닦아준 사람도 너였고 내 남편 마지막까지 지킨 사람도 너였다. 말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경아, 성민아, 너희가 내 자식인 건 맞다. 하지만 내 곁을 지킨 사람은 정희였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딸은 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녹음 속 말순은 힘겹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월로 만들어졌다. 정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희가 내 진짜 딸이다. 녹음이 끝나자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미경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수님. 정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미경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조금 전까지 정희를 몰아붙이던 얼굴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새언니.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가 새언니를 그렇게 생각하신 줄 몰랐어요. 성민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수님, 저 등록금 형수님이 도와주신 줄 몰랐습니다. 그때 남편 성우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희야. 정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미안해. 정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몰랐어? 성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정희의 눈빛이 차분해졌습니다. 당신은 몰랐던 게 아니야. 정희야. 알고도 외면한 거야. 성우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은 마지막으로 한정희 씨에게 선택권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을 받을지 일부를 기부할지는 정희 씨가 결정하시면 됩니다. 모든 시선이 정희에게 향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녀를 가족 속에서 밀어냈던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대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말순의 영정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 집 재산을 탐낸 적 없습니다.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원했던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가족 대접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람 대접은 받고 싶었습니다. 그 말에 장례식장 안 몇몇 조문객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희는 변호사를 향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뜻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하지만 예금 일부는 독거노인 간병지원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경이 다급히 말했습니다. 새언니, 그럼 우리는... 정희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걱정하지 마. 어머님 장례는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새언니. 하지만 장례가 끝나면 나는 이 집을 떠날 거야. 성우가 놀라 말했습니다. 떠난다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30년 동안 당신 집에서 며느리로 살았어. 정희야. 이제는 한정희로 살고 싶어.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다시 상복을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말릴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정희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늦게라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제 인생 살아볼게요.
장례식장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며칠 뒤 장례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말순이 남긴 집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을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식사 공간으로 바꾸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말순의 밥상. 그곳에서 정희는 매주 한 번씩 따뜻한 밥을 지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된장국을 떠주고 누군가에게는 김치를 담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생 밥을 했는데요. 이제는 대접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밥을 해주고 싶어요. 1년 뒤 미경과 성민이 그곳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저희도 도와도 될까요? 정희는 잠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밥은 같이 하면 더 따뜻하니까. 그날 세 사람은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미움에 묶여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는 인정. 그 하나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가 섞인 사람만 가족일까요? 아니면 긴 세월 곁을 지킨 사람이 진짜 가족일까요? 30년 동안 희생했지만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며느리. 여러분이라면 그런 가족을 용서할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인생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